안녕하세요. 상담심리 전문가 김한수라고 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임상심리 전문가 한근영입니다.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라고 부릅니다. 제일 눈에 자주 띄는 행동이 산만하고 충동적이다. 잠시도 가만히 안 있고 네. 모터 달린 것처럼 네. 움직이면서 돌아다닌다. 이런 행동들을 보이고요. 충동 조절 잘 안 되고 공격적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주된 호소로 이제 보여지게 되죠. 특히 아동기에 많이 발병이 되고요. 그렇죠. ADHD 같은 경우는 경미한 뇌 손상이나 발달상의 그렇죠. 장애로 네. 보게 되는 경우들이 많죠. 그래서 ADHD 같은 경우는 의외로 흥분제 계열들의 약들을 먹여요. 그래서 크게 봤을 때 뇌에는 사람들의 행동들을 시작하도록 만드는 기제, 그리고 억제하도록 만드는 기제가 있는데 억제하도록 만드는 기제들이 제 기능을 못 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 억제하는 기제들이 작용되는 흥분제들을 투여해서 억제 기능을 각성시켜서 흥분시켜서 요 균형들을 맞추는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. 그러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그 부작용의 하나로 아이들이 이제 잠을 잘 못 자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돼요. 각성제가 들어가다 보니까. 그리고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? 되게 에너지 넘치고 억센 아이들이었던 애들이 약을 먹이면 이렇게 마치 데친 채소처럼 축 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니까 죄책감도 느끼게 되고 내가 나 좀 편하자고 이렇게 제 약을 먹여도 되나 뭐 이런 생각들 하시는 경우도 많고 이게 집중력이 발휘가 안 되다 보니까 뭐라 그럴까요? 공부를 일단 잘 못해요. 공부 성적도 잘 안 나오고 지능 검사 같은 거 해보면 ADHD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의 경우에 그렇지 못한 경우들보다 통상적으로 한 10점 정도가 낮게 나오는 경우들이 많고 요것들을 이제 보강을 해주면 아이들이 집중력도 발휘가 잘 되고 공부도 좀 더 잘하게 되고 뭐 이런 경우들이 있죠. 그러다 보니까는 공부 잘 시키는 약 이래가지고 한동안은 그 멀쩡한 애들한테도 약 먹이고 막 이랬었거든요. 부작용 일어나던데요. 그러니까 그쵸. 오히려 더 산만해지는 친구들도 산만해지고 이제 나는 그럼 약 먹어야 되는 환자인가? 뭐 이런 네. 부정적인 그 낙인도 스스로 생기게 만드는 것 같고요. 요즘에 이제 이게 많이 이제 유행이 되고 있잖아요. 이게 알려지고 있으니까.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도 상담 와서 선생님 저도 ADHD인가요? 막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. 그런 분이 있는데 사실 ADHD의 그 성인들은 또 어린아이들하고 또 특징이 조금씩은 또 다르잖아요. 네네, 그렇죠. 어떤 게? 뇌 기능상의 문제, 실행 기능 혹은 집행 기능의 문제라고 이걸 보는데 요게 어떤 사태를 계획하고 조직화하고 예견하고 실행해 나가는 능력이거든요. 요 기능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. 그렇죠, 맞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일이 동시다발적으로 떨어지게 되면 이거를 효과적으로 조직화를 못 시킵니다. 그러니까 해야 될 일 우선순위를 못 정하고 팀으로 일을 할 때도 전체 흐름에서 이거를 이 시간까지 기한을 지켜서 제출을 해야 되는데 자기 일만 보는 거예요. 그렇죠. 완벽하게 해가지고 줘야 이게 된다라고 착각을 해요. 근데 어떤 일들은 그냥 완성도가 50, 60%만 돼도 건네줘서 전체 프로세스에 맞게 가야 되는데 자기 것만 생각해요. 그렇죠. 일이 다 어그러져요. 네. 능력은 뛰어난 데 비해서 넌 왜 뭐가 나사가 하나 빠진 것 같니? 뭐 이런 얘기를 듣게 되는 경우들도 많죠. 되게 머리는 좋고 자기 할 일은 다 하는데 전체 뭐 조직된 이런 걸 또 못하거나 이렇게 되면서 맞아요. 그게 일머리가 없다라고 얘기를 듣게 되기도 하는데 맞아요. 일머리가 없다기보다는 그 여러 가지 주의 집중 능력 중에 핵심 변별 능력 이게 문제가 생겨서 그러는 경우들이 많아요. 이 핵심 변별 능력이 손상이 되면 어떤 걸 이 순서에 해야 되는지 어떤 걸 다음 순서에 해야 되는지 우선순위를 조절하는 능력이 손상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벌어지는 경우죠. 그러니까 불안해도 집중이 안 되고요. 이유는 좀 다릅니다만 우울해도 집중을 못 해요. 그렇죠, 맞아요. 그죠? 배고파도 안 되고요. 졸려도 안 돼요. 화가 나도 안 되고. 그렇죠. 되게 여러 가지 컨디션에 의해서 집중이 안 되는데 그냥 집중 안 되면 ADHD 아닐까? 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. 이게 오해를 하시는 분도 많죠. 일례로 잠을 적정 수준, 만약에 제가 한 6시간 자야 되는 사람인데 1시간을 덜 자요. 그러면
이 순간부터 지능이 거의 한 10씩 떨어지거든요. 적정 처리 능력이 떨어지는 그렇죠. 거죠. 처리 능력이 뚝뚝뚝뚝 떨어져요. 네. 근데 이게 애매한 게 잠을 안 잔 상태에서 등산을 하거나 공을 차거나 네. 이런 건 괜찮거든요. 네. 근데 나사를 조립하거나 네. 수학 문제를 풀거나 정교한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퍼포먼스가 떨어져요. 네. 그러니까 이제 작업 기억이 안 된다는 그렇죠. 거잖아요. 작업 기억도 작동이 안 되죠. 네. 성인 ADHD인 분들이 몰입하는 경우는 있어요. 그러니까 하나의 게임이나 뭔가 빠져 있다 보면 이때는 되니까 선생님 전혀 주의는 안 산만한데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그렇죠. 있더라고요. 네, 네. 똑같이 게임을 한다고 네. 하더라도 이게 활성화가 되는 부위가 다르거든요. 그렇죠, 맞아요. 예를 들어서 게이머들 있잖아요. 프로 게이머들한테 그 PT라고 양전자 그 단축 촬영 기법을 사용을 해보면 네. 게임하는 프로 게이머들은 계획하고 조직화하기 때문에 그 전전두엽이 활성화가 됩니다. 빨갛게 그쵸. 이렇게 달아오르거든요. 네. 근데 게임 중독인 애들은 후두엽 쪽이 활성화가 돼요. 그렇죠. 이게 후두엽이 시각엽이니까 이쪽이 활성화돼서 똑같이 모니터 앞에 앉아서 그걸 본다고 하더라도 작동되는 뇌 부위가 다를 수도 있더라. 그렇죠. 뭐 이런 상황에 맞아요. 놓이게 되죠. 근데 이제 옆에서 보고 있으면 저 사람이 몰입을 하고 있는 건지 주의 집중을 하고 있는 건지 또 차이가 또 있는 건지 구분을 잘 못하거든요. 네. ADHD가 대표적인 예고 그리고 PTSD 같은 용어들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이거는 행동 한두 가지만 봐서는 어렵습니다. 사실 ADHD 하나를 이렇게 측정하는 검사는 없어요.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해서 이 사람이 이런 특성, 이런 이제 행동 어떤 것들을 보고 이제 진단을 하는 거잖아요. 사실 진단하는 거고 그냥 이렇게 특성을 보는 거 또 다른 거고. 그런데 확정하듯이 난 뭐인가 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. 정말 의심이 되는 증상들이었다면 어느 순간 그게 생기진 않거든요. 어느 순간 생기진 않고 만약에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초, 중, 고 다니면서 내내 산만하다, 뭐 부주의하다, 까먹었다, 뭐 아주 단적으로 봤을 때 신발 주머니 하나께 몇 개 잃어버렸는지 보시면 됩니다. 아주 단적으로. 그리고 여전히 성인이 돼서 우산 잊어버리고 약속 까먹고 이런 것들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지속적으로 쭉 있어 왔다면 한 번쯤은 방문해 보시기를 권합니다. 그 다음에 본인이 불편감을 느껴야 돼요. 근데 자기가 하나도 불편하지 않다면 그거는 그냥 그냥 성격 특성처럼 그렇게도 볼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진단하기보다는 일단 정확하게 이제 병원을 가거나 아니면 센터로 가서 해보는 게 좋고 본인 스스로도 제가 ADHD인가 봐요 이렇게 생각은 안 하시는 게 나을 거예요. 저 같은 경우에 그 디스오더의 정의를 이렇게 보거든요. 본인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본인의 의지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상태. 사람들이 뇌 발달 속도가 다르거든요. 뭐 중간에 그런 분들 본 적이 있을 거예요. 초등학교, 중학교 다닐 때까지는 코찔찔이고 공부 못하고 막 이랬는데 고등학교 다니면서 머리가 딱 튀어서 걔 서울대 갔대. 이런 사람들이요. 이런 경우는 사실은 그 상태에서는 ADHD의 증상들이 부합이 됐지만 나중에 뇌 발달하는 속도가 달라져서 그 당시에는 그 진단 준 거에 맞았지만 나중에는 더 이상 맞지 않게 되는 경우. 이런 경우는 사실은 이 사람이 과연 ADHD였었을까? 이거는 디소더라는 용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원인론에 근거한 것이기보다는 현상론에 근거해요. 이런 증상들이 몇 개가 얼만큼 있으면 이건 이런 디소더라고 합시다.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원인론으로 뇌 발달 속도가 달라서 그때는 이 정리가 됐는데 나중에 뇌가 온전하게 다 발달이 돼서 온전하게 재기능을 해서 더 이상 장애가 아닌 상태가 될 수도 있죠. 그 원인론에 따라서 두느냐 혹은 이후에 현상론의 그 근거를 두고 분류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긴 해요. 아이 때 ADHD처럼 보였는데 이제 성인이 되면서 이제 뇌 발달에 의해서 사실 이제 그 속도에 의해서 사실은 정상 범위까지 가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ADHD라고는 하기는 힘들죠. 근데 이제 성인이 되면 발달을 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이렇게 자꾸 벌어지잖아요.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완전 회복하기는 쉽지 않죠. 그러니까 정상 범위에서 이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관리라는 표현을 쓰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. 약을 계속 이렇게 먹으면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도 필요해요. 어떤 애가 되게 심한 ADHD였던 거예요. 그래서 얘 약을 주방에 놨는데
아빠가 자기 약인 줄 알고 그걸 먹은 거예요. 근데 아빠가 그 순간에 빛이 보이는 느낌이라고 그러더라고요. 그날 3일에 걸려서 해야 될 일들을 하루 만에 끝냈대요. 디소더라고 붙는 거 물론 기분 나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진단을 받고 제대로 처리를 받지 못하면 증상들이 점점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을 늘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런 거 있잖아요. 태권도장 같은 데 보면은 뭐 주의집중력 향상, 이게 주의집중력 향상 자체라기보다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발산시키면 뇌에서 너 이제 저기 에너지 많이 했으니까 좀 주저앉혀 이런 메시지들을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활동 수준 에너지를 다 했다면 이게 이제 그런 메시지를 내보낸다라는 면에서 직접적인 ADHD 치료법은 아니지만 좀 더 안전한 상태에서 에너지를 발산시킬 수 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나쁘지 않은 해결책인 것 같아요. 안전하게 운동시키는 것들이요. 그러니까 되게 재밌죠. 그런 면에서 보면은 그 전에 봤던 우스갯소리 중에 산만하고 집중력 발휘 안 되는 애들은 몽땅 귀여운 애가 있고 얌전하고 막 얌전한 애들은 다 웅변학원 애가 있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해요. 사실은 반대로 가야 되잖아요. 그렇죠. 네.